6주차 3교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그 카드 매출, 현금용 수증 매출에 대한 것하고, 그 다음에, 카드 매입, 그 다음에 이제 현금용 수증 매입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번 시간은, 이어서 그 부동산 임대 공급가의 명세서라고 하는 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596쪽이 되겠고요. 자, 부동산 임대 공급가의 명세서. 개요를 보시면은 토지 건물 등 부동산 임대를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료나 이제 관리비, 뭐 임대 보증금 같은 거 받았을 경우에 그 부동산 공급가에 관련된 임대에 관련된 명세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보시면 이제 관리비에는 보험료, 수도료, 공공요금 같은 건 포함하지 않고 이제 순수하게 이제 관리 목적으로만 받은 경우죠. 그리고 임대료 월수는 이제 한 달 단위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그래서 이제 뭐 며칠 날 시작했든 간에 시작하는 날을 한 달로 본다. 뭐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 유념하실 게 이제 전세 보증금 같은 걸 받잖아요. 그 이제 보증금 받았을 경우는 그 전세 보증금에 관련된 이자 상당액이 있습니다. 또는 뭐 1억을 받았다 그러면은 1억을 은행에 예금해 놨을 경우에 이제 뭐 높지는 않겠지만은 금액이 크진 않겠지만은 이제 이자를 받겠죠. 그 이자 받은 것도 수익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건물 임대와 관련돼서 발생하는 수익이기 때문에 그것도 임대료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간주 임대료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임대료하고 이제 관리비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금액의 10% 상당액만큼은 이제 과세 매출이 되는 거죠. 부동산 임대하는 입장에서는. 그래서 임대료나 관리비 받은 금액의 10%만큼은 부가세 예수금, 그래서 부가세를 납부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보증금 받은 경우는 간주 임대료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보증금 받은 경우는 보증금에다가 정기예금 이자를 곱하고 해당되는 날짜를 따지면 되겠죠. 이제 부가가치세는 이제 3개월마다 납부를 하니까 1, 2, 3월 달 거다 그러면은 365분에 뭐 90일 해당되는 것만큼 간주 임대료를 계산을 해서 그 금액의 10%만큼은 부가세를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를 간주 임대료라고 그러고 계산은 이렇게 하는데 이제 프로그램상에다가 입력을 하면은 자동으로 다 계산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회계 처리는 간주 임대료만큼은 이렇게 이제 부가세 예수금 받은 걸로 하고 세금과 공과로 회계 처리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것도 한 2주 전인가 3주 전에 살펴봤죠. 면세에 관련된 거. 그래서 토지 건물 임대에 대해서는 과세인데 주택하고 주택 부수 토지는 면세라고 그때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혹시 그 부동산 임대 용역하고 면세가 되는 주택 임대 용역을 같이 공급하는 경우는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 임대 용역에 대한 거는 과세 표준으로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주택 임대 부분에 대한 거는 면세를 해서 빼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화면 뭐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화면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를 이제 실제 같이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598쪽에 있는 예제입니다. 다음 자료를 참고해서 일기 확정 신고 기간 부동산 임대 공급가의 명세서를 작성하시오.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간주 임대료만 반영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회사에서 이렇게 건물 1층, 2층, 요즘 2층 201호는 같은 거죠. 같은 건데 이제 그 날짜가 다 됐기 때문에 계약을 갱신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이 자료를 보고 같이 한번 부동산 임대 공급가의 명세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화면을 보고 있고요. 저는 지금 화면하고 지금 책도 펼쳐져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책이 있는 학생은 당연히 이제 책을 같이 보시면서 입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책이 없는 학생은 조금 불편하겠지만은 이제 요 화면을 좀 약간 유심히 좀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제 설명을 따라서 그냥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전에 이제 작업했던 회사가 되겠고요. 그리고 부동산 임대 공급가의 명세서 부가가치 탭에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 공급가의 명세서.
자, 요구사항이 일기 확정신고기간이라 그랬어요. 일기 확정신고기간이니까 4월부터 6월이 되겠죠. 4월부터 6월. 그리고, 임차한 회사, 임차 들어와 있는 회사는 당연히 이제 우리 거래처가 되겠죠. 그래서 거래처가 이제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제가 지금 미리 등록을 시켜놨는데, 문구 오피스하고 주식회사 용인이죠. 문구 오피스. 문구 오피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자료에 있는 그대로 자료를 보고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동은 따로 안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층수는 1층 101호 그렇게 되어 있죠. 1층 그리고 101호. 자,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이제 등록상으로 넘어갑니다. 사업자 등록부는 뭐 미리 등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면적이 100제곱미터라고 되어 있고요. 용도는 문구. 그리고 임대 기간에 따른 계약 내용. 일단 임대 기간을 먼저 입력을 합니다. 2019년 10월 1일부터 2019년 10월 1일부터 2021년 9월 30일, 2021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통상적으로 2년 계약을 하죠. 이렇게 2년 계약이고요. 그 다음에 보증금 금액은 5천만원. 그리고 월세가 300만원. 자료 주어지는 대로 입력을 하면 됩니다. 관리비는 없고요. 그래서 보증금은 5천만원이고 이건 2년 동안의 보증금이죠. 그리고 월세가 월 300만원씩이니까 이번 과세 기간은 4월, 5월, 6월이죠. 그러니까 900만원이 되겠고요. 그리고 간주 임대료는 지금 이 컴퓨터상에서 계산을 해준 겁니다. 올해 같은 경우 적용 이자율이 2.1%예요. 그래서 5천만원 곱하기 2.1 곱하기 날짜가 4월, 5월, 6월이겠죠. 대략 90일 되겠죠. 90 나누기 365 해서 계산한 게 임대료가 간주 임대료로 간주되는 게 26만 1,065원이라는 얘기입니다. 91일 나와 있죠. 그리고 무슨 말이냐면은 5천만 원을 갖고 은행에다 예금을 해놔서 26만 1,065원만큼 이자 수익이 발생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임대료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번 4개월 동안, 3개월 동안 받은 돈이 926만 1,065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 금액의 10%만큼 부가세를 내라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자료 입력을 하겠습니다. 거래처는 주식회사 용인이 되겠고요. 그리고 2층 201호라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2층 201호. 그리고 면적이 200제곱미터. 용도는 사무실. 임대기간이 2019년 5월 1일. 2019년 5월 1일부터 2020년 4월 30일. 자, 1년 계약했네요. 1년 계약했었고 보증금이 8천만원 그리고 월세가 500만원. 관리비는 없고요. 근데 요거는 지금 현재 지금 계산하는 기간이 4월, 5월, 6월입니다. 2020년. 그런데 지금 계약 기간이 2020년 4월 30일로 끝났죠. 그리고 5월달, 6월달이 없죠, 지금. 또 5월달, 6월달은 새로 지금 계약을 갱신을 했어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자료를 보고 또 입력을 합니다. 계약 갱신일. 2020년 5월 1일. 2020년 5월 1일. 그리고 그날부터 이제 임대 기간이 2022년 4월 30일. 자, 2년간 또 추가로 계약을 했죠. 보증금은 1억. 자, 보증금이 올랐습니다. 1억 원. 그리고 월세는 500만원 똑같습니다. 자,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고 오피스인 경우는 지금 계산은 요 4월, 5월, 6월 3개월치 계산하는 겁니다. 문고 오피스 경우는 월세가 900만원. 3개월치. 그 다음에 간주 임대료가 26만 1,065원입니다. 그렇게 되고요. 주식회사 용인인 경우는
자, 지금 두 건이 있습니다. 5월달 거, 아니 4월달 거죠. 여기는 2020년 올해 4월달 거까지는 한 달치니까 월세가 500만원, 간주임대료가 13만 7,704원. 그래서 513만 7,704원이고요. 그 다음에 5월, 6월이죠. 5월, 6월. 요 부분이 해당이 되죠. 요 부분의 거는 월세가 1,000만원, 간주임대료가 35만원. 그래서 1,035만원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주식회사 용인은 합계를 내면은 월세는 1,500만원, 간주임대료는 48만 7,704원이 되는 겁니다. 이게 과세 표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금액의 10%만큼은 이제 부가세 내라 그 얘기죠. 그리고 이제 문구 오피스는 하나밖에 없죠. 기간이 딱 한 번입니다. 합쳐서 926만 1,065원. 그리고 이제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문구 오피스하고 주식회사 용인 두 군데죠. 두 군데이기 때문에 합계 내면은 월세로 받은 게 2,400만원. 문구 오피스가 900만원, 그 다음에 주식회사 용인이 1,500만원. 합쳐서 2,400만원이고요. 간주일 임대료로 계산된 게 문구 오피스가 26만 1,000원 돈, 그 다음에 주식회사 용인이 48만 7,000원 돈, 합쳐서 74만 8,769원이 되는 겁니다. 합쳐서 요번 1기 확정 신고 기간 동안의 과세 표준이 2,474만 8,769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금액의 10%만큼은 이제 부가세를 내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주어진 자료대로 입력을 하는 게 부동산 임대 공급가의 명세서예요. 작성이 다 끝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요구사항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간주임대료만 반영하시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제 관리비 같은 걸 받았으면은 관리비를 이렇게 받잖아요. 받으면 이제 회계 처리했겠죠. 회계 처리를 매입 매출 전표에다가 뭐 11번 과세, 세금 기록서를 끊어줬으면 11번 과세, 그렇지 않았으면은 14번 건별로 해서 입력을 했을 겁니다. 이제 월세 부분에 대한 거는. 근데 간주임대료는 이건 이제 거래가 실제로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이자만 따로 별도로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별도로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도 요 간주임대료만 별도로 입력을 해라 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간주임대료가 얼마냐면은 74만 8,769원이에요. 자, 요거만 이제 반영을 시켜주면 됩니다.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로 가고요. 지금 4월부터 6월이죠. 1기 확정이니까. 자료가 뭐 4월, 5월 율이 하나도 없는 모양인가요? 자,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간주임대료를 반영시켜야 되는데 아까 금액이 74만 8,769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되냐면은 매출이죠. 그리고 세금기록서 발급 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디 들어가냐면 4번 난에 들어갑니다. 4번 난에다가 바로 74만 8,769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부가세 매출세액으로 74,876원이 반영이 됩니다. 추가로 더 요거 내라는 얘기입니다.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부동산 임대 공급가의 명세서는 이렇게 자료 주어져 있는 대로 입력을 하시면 되고, 거기서 이제 계산되는 간주임대료를 뭐 따로 적어 놓든지 뭐 해서 이제 간주임대료 계산된 걸 가지고 요거를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다가 반영을 하라,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교재 600페이지 보시면은 자, 요런 문구가 나와요. 자, 신고서 4번 난에 반영하는 방법. 시험에서도 가끔 요구한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은 그 간주임대료를 계산을 해서, 간주임대료 이제 계산을 했죠. 여기 48만 7천원 계산을 해서 이거를 직접 내가 신고서에다가 금액을 입력하는 게 아니고 요걸 가지고 매입 매출 전표를 입력해라,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매입 매출 전표를 입력해라. 자, 금액이 지금 간주임대료가 74만 8천 원 돈이고요. 그리고 이제 부가세가 74,876원이니까 876원이니까 요 금액을 합친 금액이 얼마가 되냐면은 지금 여기 교재에서 82만 3,645원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길이 이제 책에서 미리 계산을 해 놓은 건데, 요걸 가지고 매일 매출 전표 한번 입력을 해봐라. 그런 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82만 3,645원. 제가 지금 별도로 적어놨는데, 여러분들 이제 책을 보셔도 되고, 아니면 요걸 별도로 좀 메모를 해 놓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서 요거는 이제 일단 닫고요. 저장을 안 하고 닫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매출 전표에다가 이걸 한번 반영을 시켜 보겠습니다. 매일 매출 전표를 이용해서 매일 매출 전표 일기 확정이니까 6월달로 가야겠죠. 6월 30일자로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6월 30일자. 그리고 자, 여기서 매출일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영수증 없이 하는 것 건별이 됩니다. 건별 14번 건별. 그리고 품목은 간주 임대료 계산이죠. 임대료 금액이, 자, 지금 이제 부가세가 아까 74,876원이 나오게끔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금액 입력을 82만 3,645원. 그래서 엔터키를 치면은 그 입력한 금액의 110분의 100, 110분의 10 해서 나눠지죠. 이렇게 되고, 이 공급처 이런 거는 없겠죠? 자체 하는 거니까. 그리고 분계가 3번 혼합. 그러면은 부가세 예수금이 일단은 74,876원이 나와요. 요거를 회계 처리하라는 얘기예요. 신고서에 반영시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차변이 되겠고요. 상품 매출 그런 게 아니니까. 그리고 이거는 세금과 공과로 회계 처리를 합니다. 세금과 공과. 그리고 금액이 얼마냐면은 74,876원. 자, 분계가 이렇게 됩니다. 매일 매출 전표 입력을 해서 분계는 이렇게 되고, 요건 이제 회계장부로 반영이 되겠죠. 그리고 요 윗부분은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서로 들어가고요. 자, 그거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4월부터 6월까지. 그러면은 자, 여기 이제 아까 저희가 입력했었는데 그 금액이 아니고 지금 이제 매일 매출 전표에 입력됐던 내용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이렇게 자동으로 반영이 돼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부동산 임대 공급가의 명세서 자료 주어진 대로 이렇게 입력을 일단 하시면 되고요. 뭐 특별히 어려운 사항은 없습니다. 자료 보고 입력한 거 어려운 사항은 없고, 단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유념해서 보실 게 이렇게 해서 보증금 월세를 받고, 그 다음에 기간이 갱신되면은 각각 계산합니다. 이렇게 해당되는 날짜별로.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우측 하단에 보시면 소개액을 해서 회사별로 임차인별로 집계가 되고요. 월세는 이만큼, 3개월 동안 요 기간 동안에 이만큼이고, 그 다음에 간주임대료 계산은 이렇고, 그 다음에 전체 이제 거래처를 다 합친 게 화면 하단에 표시가 됩니다. 월세 얼마, 간주임대료 얼마. 그래서 요 금액 2,473만 8,769원이 부가가치세 신고서 4번란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 월세 같은 경우는 받을 때마다 아마 회계 처리를 매일 매출 전표에 입력을 했을 거고요. 지금 우리가 추가로도 해줘야 되는 거는 반영이 아직 되어 있지 않은 간주임대료만 회계 처리하면 반영시키면 된다. 그런 내용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부동산 임대 공급가 명세서는 이 개념만 알면은 특별히 어렵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 임대 공급가의 명세서는 이제 설명을 일단 여기서 마치고 기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775쪽입니다. 775쪽 제 87의 문제가 됩니다. 교재가 775쪽. 이 부분이 됩니다. 문자 3-2번입니다. 다음 자료는 2019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10월부터 12월이죠. 임대 내역이다. 명세서를 작성하시오. 이자는 2.1%로 가져간다. 이자율 같은 거는 이제 프로그램상에서 미리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는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되고 자료 있는 그대로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회사를 미리 좀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 놨고,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있는 프로그램에서 해도 되고, 아니면은, 이거는 이제, 부동산 임대 공급가의 명세서 같은 경우는 다른데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회사 간단하게 하나 만들어서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제가 3002번이라고 해서 미래전자라고 하나 만들었고요. 자,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임대 공급가의 명세서. 자, 요구사항에서 날짜가 2기 확정이라고 했습니다. 2기 확정 10월부터 12월이 되겠죠. 그리고 거래처 불러오고, 거래처 고양 상사. 그리고 동호수가 1층 102호. 1층 102호. 그리고 면적이 88제곱미터. 용도는 사무실. 그리고 임대기간이 역시 2번 있습니다. 그 중간에 갱신을 했다는 얘기죠. 2017년 11월 1일부터 2019년 10월 31일까지이고요. 그 다음에 보증금은 1000만원. 그리고 월세가 100만원. 그리고 관리비가 10만원 되겠습니다. 자, 지금 조사 기간이 2019년 10월부터 12월까지예요. 근데 이 기간이 지금 한 달만 겹치죠. 지금 10월달 한 달. 그래서 한 달치 그대로만 반영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다음 다시 2019년 11월 1일부터 다시 계약 갱신을 했어요. 2019년 11월 1일부터 2021년 10월 31일. 그리고 자, 보증금은 2천만원으로 바뀌었고요. 월세도 150만원. 관리비도 15만원. 다 조금씩 이렇게 올렸습니다, 지금. 아, 여긴 아니죠, 지금? 월세가 150만원. 아, 요걸 제가 좀 잘못 입력했더니 이제 요건 반영이 안 되네요, 지금. 자, 관리비가 15만원. 자, 요거는 그냥 손으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2달치니까 300만원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한 달, 여긴 2달, 이렇게 됩니다. 중간에 계약갱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2줄로 입력이 됐고요. 나머지는 밑에 부분 이렇게 자동으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다음 2번째 자료. 자, 2번째 자료는 거래처가 대형입니다. 그리고 2층 201호. 그리고 면적이 88제곱미터. 용도는 사무실. 그리고 임대기간이 2019년 12월 1일부터 2021년 11월 30일까지. 보증금 1,500만원. 월세가 200만원. 관리비가 15만원. 자, 입력이 끝났습니다. 지금 이제 요건 이제 회계 기간이 지금 2019년 기준이에요. 지금 문제가 이제 작년도 문제이기 때문에 2019년으로 했고, 2019년으로 봤을 때 대형 같은 경우는 2019년 12월부터 임대를 시작했죠. 한 달치만 반영이 되는 겁니다. 한 달치. 고양상사는 그전 2017년부터 쭉 이어오고 갱신을 했고, 그래서 이제 어차피 세 달치가 반영이 되는 거고. 두 회사를 합쳐서 지금 월세 받은 거는 655만원이고요. 간주임대료는 11만 4,779원입니다. 그래서 월세 등 받을 경우, 월세나 관리비는 받았을 경우, 받을 때마다, 뭐, 고양회사 받았든, 대형회사 받았든, 받을 때마다 아마도 매입 매출 전피에 입력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매입 매출 전피에 입력을 했으면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자동으로 반영이 되어 있을 테고, 그런데, 요 간주임대료는 반영이 안 돼 있겠죠.
그래서 부동산 임대 공고가의 명세서를 작성을 하고 이제 12월 말일자로 작성이 되겠죠. 그리고 12월 31일자로 요 간주 임대료 11만 4,779원에 대해서는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을 시켜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고서에 어쨌든 4번 난에 11만 4,779원 그리고 그 옆에 이자란에 세액란에 11,477원이 이제 반영이 되면 되겠죠. 그리고 물론 이제 감주임대료에 대한 것도 회계 처리를 해야 됩니다. 회계 처리는 뭐 차변의 세금과 공과 대변의 부가세 예수금 회계 처리가 돼야겠죠. 그러니까 이제 원칙적으로는 신고서에 내가 바로 금액을 입력하는 게 아니고 메인 매출 전표에다가 입력을 해서 반영되게끔 하면은 그러면은 신고서에도 반영이 되고 그다음에 그 회계장부에도 반영이 되고 그런 결과가 나겠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제 부동산 임대 공고가의 명세서를 살펴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카드 매출 관련된 거, 카드 매출, 카드 매입에 관련된 거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시간에 이제 부동산 임대 공고가에 했었고, 그래서 세 가지를 다뤄봤습니다. 오늘 수업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교재를 보시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 관련돼 갖고 이제 거래가 몇 건씩 있었죠. 네 건씩 있었죠. 네 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임대 공고까지 했었는데, 그 거래 건에 대해서 그냥 분개만 표시를 해갖고 저한테 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거를 리포트로 하겠습니다. 592쪽에 있는 거래 4건, 그거 이제 분개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595쪽에 있는 거래 4건, 역시 이제 분개를 한번 하셔가지고 저한테 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598쪽 이제 임대공고가의 명세서 이제 오늘 해봤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조금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문고 오피스 용인에 대해서 각각 월세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 월세 받은 거를 가정을 해서 그것도 한번 회계 처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뭐 맞는 학생도 있고 틀린 학생도 있고 그러긴 하겠지만은 그거는 나중에 이제 저희가 학교에서 수업을 진행하게 되면은 그럴 때 기회를 봐서 한번 분개 회계 처리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저한테 메일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